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찍게 된 영상은 2016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해설인데요.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확인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미리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수투랑 요 수열의 극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교과 범위 내용 말고 그 이전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 강의를 주소를 적어 둘 테니까 그거를 미리 보고 오셔야 합니다. 시험 자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점수가 등급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평균은 34점이에요. 평균은 34점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다른 개념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던 대로와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개념 강의에서 설명했던 대로만 푼다 하더라도 한 84점, 88점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한 12점 정도는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센스라든지 그 다음에 긴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건 이제 강의로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문제풀이 강의가 아닌 이상. 그런데 개념 강의만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에 찍어 올리는 거는 한 3등급 커트라인 정도에서 아니면 좀 쉬운 문제들만 골라서 풀고 그 다음 영상들은 한 2등급 정도를 위한 그 문제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은 1등급을 위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한 강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는 다 푸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번이에요. 1번 지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강의는 이론 강의를 해주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기만 풀고 이때까지 배웠던 개념이 그냥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설명할 것도 잘 없을 것 같은데요. 4의 4분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지수의 성질에서 지우고 지우고 얘 지우면 여기 2가 남게 되고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4의 제곱이 아니고요. 4의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가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게 되죠. 너무 쉽게 풀었습니다. 그죠? 지수에 대해서 모르면 아예 풀 수 없고 하지만 안다고 하면은 미리 풀 수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념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루트 안에 있는 아이가 나오게 됐을 때 얘랑 차수가 같은 아이는 얘밖에 없죠. 근데 얘가 나오게 될 때 2의 n으로 나와요. 2n으로. 그래서 nn 지워지면은 최고차항이 2라서 답은 2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쓰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개념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은 AR이라는 거죠. AR은 4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AR의 3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8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R의 5제곱을 구하라는 거고 여기서 R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R제곱이 되게 되니까 2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R제곱배가 되죠. 그럼 2배로 늘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0 이하의 답은 일단 2번이네요. 제가 못 지었었네요. 그 다음에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2, 3, 4, 5, 6, 7이 있고 1, 3, 5, 7, 9에 대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의 원소의 개수는 물었네요. 교집합. A가 아닌 것은 보해보면은 8, 9, 10일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아닌 것은 모든 짝수일 거예요. 2, 4, 6, 8, 10. 그런데 교집합이기 때문에 같은 것은 8이랑 10 두 개이기 때문에 2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를 빠르게 풀었습니다. 현재 9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로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로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로그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로그 문제 난이도는 낮아요. 낮은데
이제 공식을 못 외워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공식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식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2의 b제곱은 4분의 a가 되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a분의 2의 b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a분의 1로 다 곱해주면 똑같은 형태가 되죠. 얘가 이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a 지워지면 정답은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공식만 알면은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그 2의 8은요 3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은 8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 2, 3, 1, 2, 3, 4에 대해서 1, 2, 3, 1, 2, 3, 4에 대해서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x, y 1대1 함수인데요. f2가 4일 때라고 했어요. f2가 4일 때 1과 3의 최대값은 물었네요. 그러면 뭐 얘가 3으로 가든지 얘가 2로 가든지 얘가 1로 가든지 얘가 여기로 가든지 그렇게 하면은 정답은 5번 이거 5만 최대값이 되겠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그죠? 그 말만 물어본 거예요. 얘는 어느 3학년 일반 학생의 33명을 대상으로 책 A, B를 읽었는지 조사했다. A를 읽지 않고 B만 읽은 학생이 16명일 때 책 A와 책 B를 모두 읽은 학생의 수의 최대값은 물었네요. 그러면 얘는 집합 문제이기 때문에 A, B 이렇게 했을 때 B만 A는 안 읽고 B만 읽은 학생이 16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B만 읽은 게 16명이에요. 16명. 그러면 책 A와 책 B를 읽은 학생의 최대값은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최대값은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 몇 명입니까? 18명 있죠. 18명은 이거 두 권 다 읽었다라고 보면 되잖아. 최대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쉽게 풀어진 내용인데 이 내용이 2017학년도 모의고사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로 나왔어요. 거의 비슷한 문제로. 그 경우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똑같은 문제고 아마 올해도 나오려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집합 부분에 대해서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부분. 아직까지 지금 뭐 우리가 한 줄 이상 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풀이 과정 전체에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적어둔 숫자들은 뭐냐면 정답률입니다. 정답률. 자, 로그 문제네요. 또 로그 문제면 기본적인 우리가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거의 풀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로그에 대한 공식이 나오죠. 그러면 A의 7제곱이랑 B의 제곱이 같은 숫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7은 B의 제곱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숫자를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A 2분의 7 제곱은 B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난 뒤에 그럼 이제 요거 문제를 풀면 되죠. 21분의 8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의 2분의 7 왜냐면 B가 A 2분의 7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내려오죠.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A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워지고 2분의 7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지워지고 4가 남고요. 지워지고 3이 남네요. 3분의 4가 남네요. 답은 4번이네요. 기본적인 공식만 알면은 지금까지 지금 몇 번입니까? 8번까지도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만 알고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아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풀이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리는 거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려야 되고, 유리함수의 평행이동. 기본형은 아시죠? 유리함수의 기본형. 유리함수의 기본형 만약 모른다 하시면 유리함수 강의를 꼭 보고 오셔야 되고, 평행이동에 대한 강의를 보고 오셔야 돼요. 일단 y 정근선, 이 정근선은 지금 플러스 2가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그리고 P라고 했는데, P가 이제 이 정근선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이 정근선을 의미하는데, 유리함수 그래프는 기본형이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3, 4분면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 4분면을 지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1, 2, 4분면을 지나는, 전부 다 이렇게 지나도 되고 아니면 1, 요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는 거고 1, 4분면 안 지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1, 2, 4분면을 지나게 되는, 그러니까 3, 4분면만 빠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가 요렇게 그려지면 되는데, 그 경계점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은 3, 4분면을 지나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당겨주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애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 정근선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x가 0일 때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x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분의 5 플러스 2가 이제 함수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함수 좌표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주면 최소값 되는 애를 물었기 때문에 3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2니까 3분의 6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지금 양수죠. 양수니까 얘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거는 조금 약간 그 문제풀이 센스라든지 아니면 경험치가 좀 쌓이다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만약에 공식만 외웠다라고 하면은 조금 풀기가 조금은 힘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10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 두근을 구한 다음에 더해야 할지 아니면 근과 계수의 방식을 써서 해야 될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얘가 n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수분해가 힘들 것 같아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본 개념 강의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두근의 합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그죠? 두근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n분의 이 마이너스가 그죠? 있으니까 사라지고 이 n제곱 마이너스 n입니다. 그러면 이 n-1이 되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 이게 an이라고 하네요. an.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ak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 거죠. k는 1에서부터 10까지 이제 k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k-1에 대해서 답을 구해라 이거죠.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이죠. 이제 이 2배에 2분의 10 곱하기 11 nn 플러스 1이죠. 그죠? 빼기 10이죠. 그러면 답은 이거 지워지면은 110이고 110 빼기 10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번까지 풀 때 벌써 10번까지 풀었는데 그 9번 같은 경우가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죠? 그냥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기본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쉽지 않다 이러면은 그냥 기본적인 공식이 암기가 안 된 것 뿐이지
기본적인 공식만 암기하시면 지금 10번까지는 9번 하나 빼고는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11번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른 문제풀이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등급 문제로 제가 넘겨버리고 정답률도 일단 72%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은 57%인데 실제로 문제는 쉽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 gx가 3,3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F3은 3이고 그죠? G3도 3입니다. 그래프에서 이미 다 주어졌죠. 그 다음에 HX가 요렇게 가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H2랑 H3이 얼마인지를 물었어요. H2랑 H3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대입을 해보면 되죠. H2를 넣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F2가 나오게 되고요. F2가 나오게 되고 G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H니까 F2부터 우리가 구해보면 F2가 요게 F에 대한 곡선이죠. 그죠? 곡선이기 때문에 F2가 얼마냐면 4입니다. 그 다음에 G2를 구해보면 이게 G 구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gx라고 하는 아이가 0,0을 지나고 3,3을 지나니까 얘는 x랑 y랑 무조건 똑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gx는 y는 x 직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내는 거는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배워온 과정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읽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특수하게 어려운 직선이 아니고 그냥 y는 x라고 하는 너무 제일 처음 1차 함수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운 직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해요. 그러면은 g는 당연히 또 2가 됩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만들어 보면은 h라고 하는 아이가 h는 리미트가 들어가고 얘는 f니까 4의 n승 그 다음에 g니까 2의 n승 그 다음에 얘는 4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5의 2n승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리미트로 가고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4의 n승이기 때문에 요거 지워지면은 남게 되는 거는 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h는 4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H3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가 붙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죠? H3이죠. 그죠? 지금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공식 그대로 저기다가 넣어주면 3의 n승 더하기 3의 n승 그 다음에 여기도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5 곱하기 3의 n승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3의 n승으로 다 묶어주면은 얘는 2 곱하기 3의 n승이 되고 묶어주면 그죠? 얘는 묶어주면 3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의 n승이기 때문에 3 더하기 5의 3의 n승 8이죠. 2죠. 그럼 얘랑 얘가 지워지면은 2랑 8이 남기 때문에 요것도 결국에는 4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4랑 4니까 정답은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13, 14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로 따지면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그 3등급이 풀기에는 조금 귀찮고 버거울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15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답률이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나중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난이도가 68%잖아요. 이렇게 어려워 보여도. 그래서 난이도 실제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난이도가 아닙니다. 16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길어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8번.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건데요. 18번. 얘는 봤을 때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문제인데 엄청 길어요. 근데 긴 만큼 문제에 대한 힌트가 많이 주어졌고 정답률이 59%면 나쁘지가 않아요. 조금만 건드릴 줄 알면은 풀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3등급도 풀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난이도가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를 다 읽어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요게 길이가 4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요 좌표가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죠?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게 돼요. 여기가 3입니다. 3이면 봐봐요. 이게 3이면 정사각형은 1대 1대 루트이기 대각선은 루트이기 때문에 이게 3이란 얘기는 어떤 수의 루트 2배가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의 루트 2배가 3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x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루트 2분의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2분의 3.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 원이 그려지고 그림 보면 그죠? 그래서 4라고 하는 아이에 몇 배를 해주니까 루트 2에 3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 정사각형에 그 다음 사각형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러면 요 비율이 중요한데 요 비율은 이제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4루트 2분의 3이 되게 되고 우리가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그죠? 루트 2를 위아래 다 곱해주면은 8분의 3루트 2가 나오게 되고요. 8분의 3루트 2가 결국에는 공비가 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요 비율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요 공비 비율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무한등비급수 이거 식이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8분의 3루트 2. 제일 첫 번째 요 길이가 얼마였니? 라고 물으면 그죠? 루트 2분의 3이었죠. 이 첫 번째 요거 길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8분의 8 빼기 3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3. 그래서 짜잘한 이런 계산들을 해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낼 때 처음에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뭘 해주면 되냐면 차근차근히 길이만 찾아가 주시면 돼요. 넓이나. 이게 뭐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1대1 대 루트 2라든지 1대2 대 루트 3 같은 특수비 아니면 뭐 원넓이 구하는 거 아니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거의 이 정도 정말 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옛날 기출 중에 뭐 부채꼴 구하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부채꼴은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죠. 그죠? 문과 학생들한테는. 아마 그럴 건데 근데 그것도 원에 대해서 알고 또 나누면 또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따지고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요런 거 이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문제는 쉽게 풀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요. 이 문제도 괜찮은데 그렇게 정답률이 높진 않지만 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도 정답률은 낮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냐면 약간 문제에서 정보를 좀 많이 안 줬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 못할 경우에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뒷번호에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심리적으로 겁먹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F0이랑 F2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차함수라고 했고요. fx는 a x 마이너스
x(2)라는 형태가 꼭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요 a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개수를 여러분들이 미리 미지수로 설정을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간혹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x(-2만 쓰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x 들어갈 때 0 맞고 2 들어갈 때 0 맞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하고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면은 여기가 개수가 설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개수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나를 봤을 때요, fx 그 다음에 fx가 이거 형태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의 실근의 개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직접 아니면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 있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일단 형태를 봤을 때 얘가 공통이기 때문에 x-2로 일단 묶어주면 ax-6은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도 되고 판별식으로 판단해도 되는데요. 판별식으로 판단한다 했을 때는 이것을 전개해서 판별식은 0으로 해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식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얘가 벌써 실근이 1개죠. 그죠? 근데 2차 함수 특성상 실근 2개, 실근 1개, 허근 2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근 1개가 나왔을 때라면 중근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 똑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얘가 2가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2가 들어갔을 때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중근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 a-6은 얼마? 그죠? 0이 돼야 되니까 a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fx에서 a가 지금 이제 3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fx에서 a는 이제 3입니다. 3xx-2입니다. 그리고 합성함수가 나왔네요. 합성함수. 근데 1개짜리라서 합성함수 다 하나 붙어 있는 거라서 난이도는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고요. 합성함수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래요. 자, 그럼 일단 fx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fx는 0과 2를 이렇게 지나는 함수입니다. 그죠? fx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개수 때문에 뭐가 결정이 되냐면 다른 값들이 결정이 되는데, 요 실근에 걸리는 애들 말고 다른 값들이 결정이 되는데 3xx-2 일단은 제일 가운데 꼭지점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1이 들어갔을 때 얼마로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요. 문제 풀 때 마이너스 3을 노렸기 때문에, 그죠? 계속 fx의 함수로만 뭘 하기 때문에 fx에서 마이너스 3이 얼마를 나오는지를 캐치해 주셔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센스고요,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잡힌다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가운데 축만큼은 2차 함수의 특성상 대칭축이나 꼭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 문제에서도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12번 문제 대해서도 꼭지점일 때가 h일 때 f2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꼭지점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fx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모두 찾아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봤을 때 요 f 안에 f가 들어온다라고 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결국에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 안에 f1이 돼야지 마이너스 3, 유일한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어야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fx가 1이 되는 아이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어요, 결국에. 그럼 fx는 3xx-2인데 얘가 1인 걸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게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두 실근을 모두 곱한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줘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고 판별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 근의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표시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게 되겠죠. 이 문제가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살펴보시면 이게 어떠냐면 fx에 대해서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차함수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형, 그죠? 뭐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고 몇 가지 그냥 개념이 들어갔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해야 되고 한 세 가지 개념, 네 가지 개념이 그냥 섞여 있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있었다 뿐이지 실제로는 각각의 개념들의 개념은 난이도는 엄청나게 낮은 아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20번 같은 경우에 부등식이 나왔네요. 부등식. 우리가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은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m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m 2분의 1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m 2분의 1이 되게 되고 숫자는 다 보내줘 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했을 수가 있는데 이 다음부터가 조금 문제예요. 문제 조건이 문과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런 조건들을 안 보고 넘어갑니다. 이런 조건들을 안 보고 넘어가요. n이랑 m은 다 자연수예요. 근데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요.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이게 수체계랑도 관련이 된 건데 만약에 여기가 크게 되면 이 자연수가 크면은 그냥 이것도 그냥 그대로 자연수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가 3 빼기 5가 됐어. 3 빼기 5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정수도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자연수 빼기 자연수의 상태에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당연히 자연수는 없네요.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찾으면은 0이라고 하는 정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m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족시키는 m을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시키는 m이라고 했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n이 m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n인데 이걸 뭐라고 부탁했냐면 우리한테 k는 1에서부터 5까지 그죠? 얘가 an이라고 했거든요. ak 요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일반적인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플러스 k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는 거는 공식 그대로 쓰면 된다 밖에 없습니다. 5, 6, 11 그죠? 6분의 n 플러스 1 2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그죠? 2분의 5 곱하기 6 요거 계산해 주면 정답은 얼마 나오냐면 70이 나옵니다. 이거 지워지면 55가 나오고 이거 지워지면은 15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70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부등식 푸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공식을 아는 거 두 가지 개념이 섞여서 나왔을 뿐인데 정답률은 5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정답률이 37%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로그 문제가 나왔네요. 로그 문제.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의 값. 그러면 이 로그에 대한 기본, 그죠? 계속 아까 앞에서도 풀었던 그런 방식이에요.
4의 2분의 7제곱은 a란 얘기고요. 그러면 4라고 하는 i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되게 되고 이거 지워지면은 2의 7제곱이 되고 그러면 2의 7제곱은 얼마냐면은 128인가?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수열의 합이 나왔고, 그죠? 시그마가 나왔고요. A10을 구하라고 했는데, A10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S10 빼기 S9는 우리가 A1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10을 집어넣게 되면 10 들어가면 얼마예요? 그죠? 10 들어가면 19가 나오게 되고요. 9 들어가면, 이 9 들어가고, 이게 S9죠. 9가 들어가면은 17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2가 되게 돼요. 너무 쉽죠? 만약에 이렇게 안 풀었다 하면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리가 Sn 빼기 Sn-1은 AN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신에 N은 보통 두 번째, 2항부터가 허용이 됩니다. 1항이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 하면은 2n-1에 빼기 2배 2n- 여기 가로 쳐주고 2n-1 빼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무조건 2가 나와요. 어떻게 되든 간에 다 2가 나온다 이 얘기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정답률은 근데 66%대로 확 떨어졌네요. 그죠? 너무 쉽게 풀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외우냐 안 외우냐의 차이예요.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24번도 어떻게 보면 센에서 B단계에서 나오는 그 정도 문제고, 그죠?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봤니 안 풀어봤니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73%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죠? 지수 단원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 자연수 n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 꼭 챙겨주세요. 그러면 일단 얘를 정리해주면 4의 3분의 n이 되는데 이게 정수가 되게 하래요. 정수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뭐냐면은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요런 애들을 말해요. 이게 정수가 되도록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정수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뭐 4, 8 요런 아이들이 돼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죠? 3의 배수로 얘가 3의 배수로 끝나야지만 이 전체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3의 배수로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n이 3이 돼야 되고 6이 돼야 되고 9 3이 되면 4로 나오고 6이 되면 얘가 2가 되니까 그죠? 4의 제곱꼴 그 다음에 9가 들어가면 4의 세제곱꼴이니까 다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쭉 돼야 되고 최대가 어디까지냐면 100까지인데 100은 3의 배수가 아니고 99까지죠. 그러면 3부터 99까지가 몇 개 있냐면 그죠? 99가 3 곱하기 33이기 때문에 33개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72%라서 실제로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형태가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거부 반응이 들어서 못 푸는 경우예요. 일단 이 아이를 우리가 정리시켜주면 인수분해 같은 거 해서 정리시켜주면 요 모양이 나왔어요. 2차 부등식에서. 그럼 제가 기본 요 바로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4 x 플러스 3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3, 4 그리고 이 형태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온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보다 형태가 또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A고 B다 이런 식으로. 근데 A에서 B를 뺐는데 이 범위에서 이 아이를 뺐는데 요것만 남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는데 요것만 남았다는 얘기는 B에서 이제 요만큼의 범위는 빠져줬다는 얘기거든요. 이만큼의 범위는 빠져줬다는 얘기고
두 개 합쳤을 때 전체 실수 집합이기 때문에 합쳤을 때 결국에는 여기가 싹 다 색칠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합쳤을 때는 싹 다 색칠이 돼야 되고 뺐을 때는 이 부분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가고 B가 1이었다는 얘기죠. B가 1. 그리고 뺐을 때 얘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A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는 안 돼요. 그죠? A가 만약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빠졌을 거예요. 여기 있었다고 하면 A가.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고 B는 1이 되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답은 얼마 나오냐면 4가 나오겠죠. 그죠? 이 문제가 이런 면에서 약간 2차 부등식을 써야 되고 집합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2차 부등식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부등식은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형태만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다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거부 반응이 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문제인데 정답률이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학생이란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막 엄청 28번 같은 경우도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정답률 때문에 건너뛰어 보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뒷번호에 있지만은 생각보다 해볼 만한 문제예요. P와 A가 겹치는 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겹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만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P 빼기 B가 공집합이래요. P 빼기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그죠? 우리가 집합 시간 때 배웠어요. P가 B에 속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B 중에서 P가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1, 2, 3, 4 중에서 걸리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얘기고요.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래요. P는 B에 있는 아이들의 집합인데 이거 안에 있는 집합인데 더했을 때 28이 되는 애를 골라내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두 개를 골라서 그러면 28이라는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했을 때 어떻게 구할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28 몇 개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는데 28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두 개 골라야 되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고르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숫자부터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뭐 8 더하기 7 더하기 8 했습니다. 그럼 15죠. 그럼 6도 더해 볼게요. 그러면 20, 그죠? 21이죠. 21. 21에서 얼마를 더하면은 이제 28이 될까요? 7을 더하면 되죠. 이 중에서 그럼 두 개 7을 고르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 중에서 두 개 골라야 되니까. 왜냐면 A랑 두 개 겹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A 범위가 이 범위잖아요. 그죠? 3이랑 4만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P라고 하는 아이는 이 아이들이고 P에서 A를 빼랬어요. 그럼 얘를 빼야죠. A를. 그러면 얘들이 남죠? 그럼 얘들을 곱해주면 끝이 납니다. 답이. 6, 7이 40이고 그 다음에 42 곱하기 8 하면은 그죠? 암산이 안 되네요. 그러면 28, 16에 1, 48, 32, 336이 나오게 됩니다. 두 줄 이상 넘지 않은 그런 풀이네요. 그죠? 이렇게 맞추면은 이제 29번도 맞춘 거고 한 이 정도 풀면은 지금 한 3등급 라인 정도가 걸릴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